안녕하세요. 저는 강원진학지원센터 전형분석팀 교사 최원종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수도권 7개 대학의 2025 학년도 수시 모집 주요 변경사항을 학부모,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건국대, 동국대, 서울과학기술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홍익대 순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수시 모집 주요 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KU 지역 균형 전형이 있습니다. 모집 인원 470명에 교과 정량 70, 정성 30%를 반영합니다. 정성평가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만 반영하고 학업 20에 진로 10%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올해의 입시 결과 서류 평가로 20%의 역전이 발생한 만큼 정성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하겠습니다. 종합 전형으로는 KU 자기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모집 인원 813명에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논술 전형으로는 KU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395명을 모집하고 논술 100%를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가 존재하는데 수능 최저는 국수 영탐 한 과목 중 2합 5, 수의예과의 경우 국수 영탐 중 3합 4이고 공통적으로 한국사 5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하더라도 수능에서 두 과목을 모두 응시해야 합니다. 국어, 수학, 탐구의 선택 과목 제한은 없습니다. 그 외에 종합, 실기, 실적 전형은 모집 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건국대학교도 무전공 및 단과대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되었습니다. 단과대 자유전공학부는 교과 및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반면 KU 자유전공학부는 종합전형, 논술전형, 정시전형으로 선발하며 다른 수도권 상위 대학들과 다르게 종합전형으로 과반수 이상을 선발하게 됩니다. 건국대 서류평가 요소가 학업 30, 진로 40, 공동체 30이지만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학업 20, 성장 역량 50, 공동체 30으로 성장 역량의 자기조성, 창의적 문제결력, 경험의 다양성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KU 자유전공학부와 단과대 자유전공학부는 모든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선택 불가 학과가 있습니다. 이 중 K뷰티 산업융합학과는 특성화고 좋을 재직자 전용으로만 선발합니다. 두 번째로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학과 변경입니다. 학사구조 개편에 따라 대체로 학과별로 세분화되어 있던 모집 단위가 많이 통합되었고 모집 단위의 변경 및 폐지에 따라 모집 단위가 단순화되었습니다. 건국대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학과가 있다면 꼭 모집 단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입니다. 건국대에서는 모든 전형 총점 1000점 만점으로 감점표에 따라 감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국대 교과 전형의 경우 합격자의 정량평가 점수가 700점 만점에서 690점 중후반대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정성평가에서 큰 점수 차이로 뒤집지 않는 한 제2호의 처분만 받더라도 합격권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로 논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 과목 변경입니다. 자연계열 수의예과의 경우 수학 반영 시 미적분 또는 기하를, 탐구 반영 시 과탐을 반영하였으나 올해는 수학과 탐구의 선택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계열 수의예과 학생의 수능 과목 선택권이 자유로워지면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아 커트라인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통합 전형 지원 자격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 의사상자, 직업군인,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다자녀, 다문화,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조선가정 손자녀, 장애인 부모 자녀의 경우 올해부터 사회통합 전형을 포함하여 별도의 지원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회통합 전형은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 및 차상위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국대를 보시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수시 모집 주요 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393명에 교과 70에 서류 30입니다. 서류 평가 시 출결을 포함하여 생활기록부 교과 관련 영역을 반영합니다. 또한 동국대의 경우 교과 전형에서 상위 10개 과목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서류 평가의 역전 현상이 90% 이상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서류 30이 영향력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 전형 중 두드림 전형과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은 모집 인원이 각각 524명, 108명이며 1단계에서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서류 100에 각각 4배수, 3배수로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은 모집 인원이 64명이고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2.5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이 다른 종합 전형의 전공 적합성 대신 소프트웨어 전공 적합성을 반영하고 인성 영역보다는 발전 가능성 영역을 높게 평가합니다. 논술 전형은 302명을 모집하고 교과 20, 출결 10, 논술 70을 반영합니다. 건국대와 마찬가지로 논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국수, 영탐, 한 과목 중 2합 5, 자연계열은 수학 또는 과탐을, 컴퓨터, AI, 인문은 수학을 반드시 1개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경찰행정은 2합 4, 약학과는 3합 4에 수학 또는 과탐을 반드시 1개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한국사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그 외에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종합, 교과 실기실적 전형은 모집 요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국대의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무전공 선발입니다. 무전공 선발은 학생부 교과와 정시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열린 전공학부의 경우 2학년 학과 선택 시 계열별 교차 지원이 가능하며 바이오 시스템 대학은 단과 대학 내에 4개 학과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학생부 교과 서류 평가 방법으로 진로 탐색에서 열린 자유전공 인문의 경우 언어 역량과 사회적 소양, 자연 계열의 경우 수학적 역량과 과학적 소양, 바이오 시스템 대학의 경우 과학적 역량과 수학적 소양을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두 번째 변경 사항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 서류 평가 영역 변경입니다. 2024 학년도 입시까지는 학교생활기록부 전 영역을 반영하였다면 다가오는 2025 학년도 입시에서는 교과 전형 취지에 맞게 생활기록부 내용 중 출결을 포함하여 교과 관련 영역만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즉, 창의적 체험활동은 평가 영역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논술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반영 과목 제한 폐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계열, 약학과, 컴퓨터, AI 학부 자연의 경우 과학탐구만 인정하던 것을 사회탐구까지 인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위에 자연계열에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아져 논술 성적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됨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입니다. 동국대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으로 제4호에서 제9호까지 처분을 받은 경우 실기 전형에서 스포츠문화학과 전형은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올해까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서울과학기술대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 수시 모집 주요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으로 고교 추천 487명을 모집하고 교과 100에 수능 최저는 국수, 영탐 한 과목 중 2합 7입니다. 종합 전형으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창의융합 인재 전형이 있고 모집 인원은 각각 439명, 71명입니다. 모두 1단계에 서류 100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논술 전형은 187명을 모집하고 교과에서 30, 논술을 70을 반영합니다. 그 외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실기 실적 전형은 모집 요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자유전공학부 1, 2유형 선발입니다. 1유형은 서울과학기술대 내에 개설된 학과 중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희망하는 학과 또는 학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논술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2유형은 단과대학 내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희망하는 학과 또는 학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대부분 정시 모집으로 선발하며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미래융합대학의 평생학습자 전형과 창의융합대학의 교과전형과 창의융합인재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이 중 올해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수시 모집은 창의융합대학 내에 교과전형 25명, 창의융합인재 종합전형 25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 변경입니다. 졸업자의 경우 성적 반영 학기가 3학년 2학기까지였다가 올해부터는 3학년 1학기까지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졸 재직자의 경우 종합에서 교과 100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반영 성적 학기가 2학년 2학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진로 선택 반영 방법에 대해서 2024년까지는 상위 3개 과목 가산점 부여 방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모든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 A는 1000점, B는 980점, C는 960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이는 각각 1등급, 3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진로 선택 과목이 A등급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니 내년에 입학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계열 수학탐구 선택과목 제한 폐지입니다. 자연계열에서 수학의 경우 미적분과 기하를, 탐구에서는 과학탐구만 인정하던 것이 수학은 확률과 통계까지, 탐구는 사회탐구까지 인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는 수능 최저의 충족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합격자 교과 성적 커트라인 또한 같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숭실대학교입니다. 숭실대학교 수시 모집 주요 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473명이고 교과 100에 수능 최저가 앞선 대학과는 다르게 계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인문 경상 계열은 국, 수, 영탐 한 과목 중 2합 5, 자연 계열은 국, 수,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를, 영어, 그다음에 과탐 중 2합 5를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 전형으로는 SSU 미래인재 전형과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이 있고 모집 인원은 각각 627명, 19명입니다. 모두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가천대학교처럼 면접을 50%나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253명을 모집하고 교과 20에 논술 80을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 2합 5입니다. 그 외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전형은 역시 마찬가지로 모집 요강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숭실대학교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종합전형 면접 비율 변경입니다. 종합전형 내 모든 면접에서 2단계 반영 비율이 30%에서 50%로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2024에 입학한 학생들의 면접에서의 역전율이 65%였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면접의 영향력이 훨씬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논술 우수자 전형 방법 변경입니다. 논술 우수자의 경우 전형 방법이 교과 40, 논술 60에서 올해는 교과 20, 논술 80으로 변경되면서 교과의 영향력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입니다.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우수자와 논술 전형의 경우 인문, 경상, 자유전공 인문의 경우 2합 4에서 2합 5로 완화되었고 논술 전형에서 자연, 자유전공 자연의 경우 수학과 탐구 선택 과목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로 교과 성적의 합격자 커트라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논술 성적의 영향력 역시 높아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실기 실적 예체능 우수 인재 전형 중 축구, 당구의 경우 인성 영역에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으로 조치 사항별 0점에서 7점까지 점수를 반영하며 학생부 10점 중 학폭이 7점으로 그 영향력이 가장 큼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전형과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서 각각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 자격이 추가되었고 건강장애 대상자 지원 자격이 추가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에서 IT 대학 외에 유일하게 경영대학, 금융학부에서 2명을 모집하며 그 모집 단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수시 모집 주요 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추천형이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486명, 교과 100입니다.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은 632명에 1단계에서 인문은 3배수, 자연은 4배수로 서류 100으로 선발하고 2단계는 재시문 면접 40%를 반영합니다. 종합전형 국제형은 모집 인원이 256명에 1단계에서 서류 100,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재시문 면접 40%를 반영합니다. 추천형, 활동 우수형, 국제형의 경우 수능 최저가 있고 계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인문 계열은 국어, 수학 중 한 개를 포함하여 2합 4, 자연 계열은 수학 포함하여 2합 5입니다. 의학 계열은 국어, 수학은 미적과 기하 중 한 개를 포함하고 탐구는 과탐만 인정하며 1등급이 2개이어야 합니다. 또한 영어는 공통적으로 3등급 이내, 국제형의 영어는 2등급 이내, 그다음에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하고 탐구는 평균이 아닌 개별 과목입니다. 논술 전형으로 339명을 모집하고 논술 100으로 선발합니다. 특기자 전형으로 국제인재, 인문사회, 생명공학이 있고 각각 110명, 10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은 국제형과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서류 100,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재시문 면접 40%가 있습니다. 그 외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종합전형, 특기자 전형은 모집 요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교과 추천형 전형 방법 변경입니다. 기존의 다단계 평가에 면접 30%, 수능 최저가 없었다면 올해 입시부터는 교과 100에 면접 없이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능 최저가 생겼지만 연세대학교의 경우 지원자들 대부분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면접에서의 역전 현상이 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 커트라인이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전형 중 활동 우수형, 국제형, 기회균형 면접 방식의 변경입니다. 면접 방식이 현장 녹화 면접으로 유지되었지만 기존의 학업 역량 중심의 재시문 기반 면접이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중심 면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달라지는 재시문 면접 유형에 대한 설명 자료가 예시 문항과 함께 탑재되어 있습니다. 2024학년도 기회균형 전형 재시문 면접 유형으로 출제된다고 하니 연세대 재시문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꼭 설명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예과 면접 방식 변경입니다. 기존의 재시문 기반 학업 역량 면접에서 교과 추천원의 경우 면접이 폐지가 되었고 종합, 활동 우수형의 경우 재시문 기반 인적성 면접과 서류 기반 확인 면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예과의 경우 현장 녹화가 아닌 대면 면접으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 장애인 부모 자녀, 민주화 운동 관련자, 국내에 벼고지 근무 경력이 있는 선교사 및 교역자 자녀로 선발되었던 기회균형 2 전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연계열 논술 과목은 과학이 폐지되었고 수학 과목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국제형 국내고 수능 최저 기준이 영어 1등급에서 영어 2등급으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6월 모평 영어 1등급이 1.47%, 2등급이 8%, 누적 9.47%임을 고려하면 2등급 이내도 상위권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쉬운 등급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로 국제인재, 인문사회, 생명과학공학의 면접 문항이 동일하게 통합되었습니다.
8번째로 인공지능 시스템학과와 지능형 반도체 전공 최첨단학과 신설이 되었고 그 신설로 인해서 모집 인원도 순증되었습니다. 또한 첨단 컴퓨팅 학부로 통합 모집 후 2학년 진급 시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학과, 인공지능 시스템학과로 이 중 한 학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수시 모집입니다. 중앙대학교 수시 모집 주요 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지역 균형이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500명으로 교과 90, 출결 10입니다. 수능 최저는 국수, 영탐 한 과목 중 3합 7, 한국사 4등급 이내여야 하고 약학부의 경우에는 4합 5에 한국사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영어 2등급도 1등급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종합 전형은 CAU 융합형 인재 전형이 있고 모집 인원은 457명에 서류 100, 일괄 모집입니다. CAU 탐구형 인재 전형은 모집 인원이 256명에 1단계를 서류 100, 3.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487명을 모집하고 논술 70, 교과 20, 출결 10을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는 국수, 영탐 한 과목 중 3합 6, 한국사 4등급 이내여야 하고 약학은 4합 5에, 의학은 탐구 2과목 평균으로 인정하여 4합 5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어 2등급까지 1등급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종합전형, 실기실적 전형은 모집 요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 방법 변경입니다. 기존의 CAU 융합형 인재와 CAU 탐구형 인재 전형이 서로 바뀌면서 융합형은 서류 100에 면접이 폐지되었고 탐구형은 다단계 평가로 2단계에서 면접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융합형은 학업과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한 균형적인 학생을 선발하는 목적으로 평가 요소에서 학업 50%, 진로 30%, 공동체 20%를 반영하고 탐구형은 전공에 깊이 있는 탐구 역량을 보이는 학생을 선발하는 목적으로 평가 요소에서 학업이 40, 진로가 50, 공동체 역량 10%를 반영합니다. 두 번째로 창의 ICT 공과대학 전공 개방 모집 변경입니다. 2024 입시에서는 창의 ICT 전공 개방 모집을 수시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였다면 2025 입시에서는 창의 ICT 전공 개방 모집이 정시 일반 전형으로 옮겨갔습니다. 전자전기공학부, 융합공학부 학과별 선발이 정시에서 수시 교과 전형으로 옮겨왔습니다. 각 구분별로 모집 인원의 변화는 크게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응시 영역 지정 해제입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은 미적분, 기하 중에서 탐구는 과학만 인정해주던 것이 지정을 해제하고 자연계열도 확률과 통계 및 사회탐구를 인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계열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아져 교과 내신 및 논술 커트라인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입니다. 종합전형, 교과전형, 실기실적, 체육특기 전형의 경우 보시는 표와 같이 조치사항별로 총점에서 감점이 이루어집니다. 중앙대 교과전형 합격자 점수가 1000점 만점에서 대체로 970점 후반대의 분포함을 고려해보면 조치사항 4, 5부터는 모든 요소가 만점을 받더라도 불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 수시 모집 주요 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자 전형이 있고 모집 인원은 308명으로 교과 100입니다. 논술 전형은 모집 인원 384명에 교과는 10, 논술 90을 반영하고 논술 교과는 반영 교과군의 각 과목별 상위 3과목씩 총 12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고 모집 인원 467명에 서류 100%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전형들은 모두 수능 최저를 반영하고 인문 예체능 계열은 국수 영탐 한 과목 중 3합 8,
자연, 예능 계열은 인문 계열의 수능 최저에서 수학은 미적 부분과 기하를, 탐구는 과학 탐구만 반영하여 3합 이내여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과 한국사를 수능에서 모두 응시하여야 합니다. 그 외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모집 요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익대학교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 및 반영 비율 변경입니다. 2024 입시에서는 학업 전공, 발전 가능성, 인성 총 4가지의 요소로 평가하였다면 2025 입시에서는 학업 사실, 진로 사실, 공동체 20으로 3가지 영역으로 축소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 동점자 처리 기준 변경입니다.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가 변경됨에 따라서 동점자 처리 기준 또한 1번 항목이 함께 변경되었습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 순서는 진로, 학업, 공동체 역량 순입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는 인문예술 계열은 국, 영, 수, 자연 계열은 수, 영, 국 순에서 각각 사회와 과학 교과를 추가하여 동점자 처리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세분화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교과 전형 교과 점수 산출 방법 변경입니다. 기존의 교과 점수 산출식에서 이수단위 가중치를 부여하는 수식이 곱해지게 됩니다. 계열별 반영 교과의 총 이수단위의 합이 100단위가 넘어가면 감점 없이 교과 점수 그대로 인정되지만 만약 100단위가 미치지 못하면 90 플러스 알파 %의 비율로 교과 점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계열의 교과 이수 단위의 총 합이 100단위가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연 계열로 지원하여 국, 수, 영과 교과 이수 단위의 합이 95라면 본인이 받은 교과 점수에서 99.5%만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입니다. 별다른 감점표나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서류 평가 시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세종 캠퍼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는 생활기록부 점수에서 최소 6점, 최대 100점까지 감점한다고 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개의 대학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다루지 않았던 지원 자격, 세부 전형 방법과 같은 것은 2022 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수시 모집 요강의 내용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입학처에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